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네, 이번은 이제 어려서 늦게까지 소변을 실수했다는 28세의 남성입니다. 이분은 이제 태양형으로 생겼습니다. 태양형으로 생겼다는 것은 콧구멍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면서 눈꼬리가 살짝 들린 사람을 태양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방광이 나빠요. 역시 이 사람은요, 평소에도 피곤하면 가끔씩 소변을 찔끔찔끔 한대요. 그러면서 소변을 볼 때 뿌였다 말았다 누렀다 변색이 잘 된대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괴롭고 일상생활이 안 돼서 내원했다는 것입니다. 태양형이라고 참 많이 들어봤는데 네. 눈과 코가 들리고 맞습니다. 눈썹이 진하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이런 분들의 체질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네. 있을까요? 눈, 코가 들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콧구멍이 이렇게 들린 사람은 태양형이에요. 그러면서 이마가 넓고 그다음에 눈썹이 진한 사람이 태양형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체질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족태양 방광이라고 그러는데 방광이 나쁩니다. 근데 방광이라는 게 요놈 게요 눈서부터 코, 눈 요렇게 해서 뒤로 살짝 넘어가요. 근데 요 뒷부분 여기가 감기가 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태양형으로 생긴 사람들이 감기도 잘하고 물론 방광이 나쁘지만 감기도 잘하고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뒷목, 어깨, 등살, 허리, 그다음에 눈침침함, 코맹맹함, 콧물 재채기 이런 것이 잘 생기는 체질이에요. 네, 그래서 감기가 끊이질 않는, 잘 걸리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속이 다이어라기 때문에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요. 또 기가 부족하니까 기의 상징인 코에 맹맹하고 코가 재채기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요. 한숨도 잘 쉬어요. 또 감정이 폭이 크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여성이 태양형으로 생기면 애교가 넘쳐요. 이런 특징 중에서 이 사람은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남자도 똑같아요. 자상합니다. 예,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잘 생기는 태양 경락의 이상으로 보아서 치료를 했는데 잘 치료가 된 경우입니다. 태양형이신 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에 쉽게 걸릴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 코가 들린 태양으로 생긴 사람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늦게까지 소변을 실수하거나 또는 소변을 찔끔한다거나 또는 소변이 뿌였다 말았다 누렇다 변색이 잘 됐거나 또 몸이 좋지 않으면 오줌 소태도 잘 나타납니다. 소변에 이상이 오면 감히 오령산을 투여하거나 이러한 그 오령상 종류를 투여합니다만 만약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온다면 구미강알탕이라는 걸 씁니다. 이 구미강알탕이 태양형으로 생긴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들 이 태양형으로 생겼더라도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은 또 달라. 그런데 태양형으로 생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얼굴이 둥글럽적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미강알탕을 투여하는데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치료가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알레르기성 비염과 관련된 증상은 어땠나요? 네, 아주 비염이 무척 심했는데요. 맑은 콧물이 특징적으로 난다고 그랬고 재채기,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개 이렇게 태양형으로 생긴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는데 가슴이 답답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태양형으로 생기신 남자분께서는 치료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역시 이제 이 사람은 구미강알탕이라는 것을 그 사람 체질에 맞게끔 가감해서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화도 잘 되고 코도 좋아졌고 피곤도 훨씬 덜하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고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감기도 훨씬 덜하다고 했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감기도 나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또 피로도 덜해졌다고 하셨는데 마치 보약을 먹은 것 같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소화도 잘 된 것을 보면은 위장약도 혹시 같이 처방을 해주신 건가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약을 쓸 때 보약 그러면 대개 인삼, 녹용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흠을 보완해주면 인체가 활성화되니까 피곤이 없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꼭 인삼, 녹용이 꼭 들어가야만 보약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형의 그 병을 투여해서 그 처방을 투여해서 흠을 보완해지니까 인체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비염이 좋아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인체가 활성화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어지면서 피곤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그게 소화장애, 감기 자주 하는 현상들이 사실은 소화제를 넣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감기를 자주 안 들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체가 활성화되니까 흠을 보완해서 활성화되니까 좋아졌던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를 치료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흠을 보완해서 인체가 활성화되게 해서 비염을 치료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신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코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냄새를 맡느냐 못 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이 있는데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또 비염이 있으면서 냄새까지 못 맡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달라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으면 이거는 진짜 코병입니다. 그래서 코에 대한 약을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한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나는 냄새까지 잘 못 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실수가 없겠죠. 요즘 현대인분들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죠?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